자, 오늘은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돌림 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힘이란 건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다시 운동 상태, 그 다음 모양. 그래서 힘이 이 둘을 변화시킨다. 알짜 힘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합력이라고 하는데요. 한 물체에 동시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모든 힘들의 합을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BTS가 10N을 끌어당기고요. 과학쌤이 10N을 끌어당겨요. 이거 기분 좋았는데 이건 재수없죠. 자, 그런데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이 0N이에요. 그래서 합력이 0N, 알짜 힘이 0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한테 다시 이쪽으로 20N 힘을 줬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이 30이고요. 왼쪽으로 작용한 힘이 10입니다. 그러면 총 작용한 힘은 오른쪽으로 20N 작용하겠죠? 그죠? 자,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되죠? 그러면 합력이 20N, 알짜 힘 20N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짜 힘 구하기, 다른 말로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는 그냥 더해주면 돼요. F1, F2 더해주면 합력이 F. 둘 더해주면 됩니다. 알짜힘 크기는 두 힘의 합이고요. 알짜힘의 방향은 두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F1과 F2가 작용했을 때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F1이 오른쪽으로, F2가 왼쪽으로 작용하면 알짜힘은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알짜힘의 크기는 두 힘의 차고요. 알짜힘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F1이 더 크니까요. 큰 힘인 F1에서 F2를 빼면 합력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셋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F1 오른쪽, F3 오른쪽, F2가 왼쪽이다. 그러면 자,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주면 알짜힘이 나와요. 두 힘의 합성을 반복해서 알짜힘을 구합니다. 일단 F1에서 F2를 빼요. 그 다음에 F3 더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F1, F3 더한 다음에 F2를 빼줘도 됩니다. 알짜힘과 운동 상태, 물체에 알짜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고요. 알짜힘이 0이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네가 정지되어 있었어요. 자, 정지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10N 끌어당기고 반대편으로 10N 끌어당겼어. 그러면 너한테 작용한 힘은 제로죠. 그러면 너는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자, 자네가 10m/s로 달리고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자네한테 작용한 힘이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작용해요. 자, 그러면 알짜힘이 0이죠. 그러면 얘가 등속 운동하고 있었는데 알짜힘이 0이니까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을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알짜힘이 0이면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원래 정지였으면 정지, 원래 등속도였으면 등속도 운동을 유지한다. 그 뜻입니다. 자, 운동방이 오른쪽인데 알짜힘이 오른쪽이에요. 내가 가는데 밀어주죠. 운동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알짜힘을 받으면 속력이 증가됩니다. 운동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하면 자,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 감소하겠네요. 다음, 운동방향에 수직으로 알짜힘이 작용하면 나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운동방향과 수직으로 알짜힘을 받으면 속력은 변하지 않고 운동방향만 변합니다. 운동방향만 변한다. 수직으로 작용하면 다시 수직으로 작용하면 뭐만? 운동방향만.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자, 알짜힘이 0이면요. 등속도 운동을 유지하거나 그냥 처음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럼 정지였으면 정지 상태를, 등속도 운동이었으면 등속도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알짜힘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정지되어 있으면 그대로 정지다. 등속이었으면 그대로 등속이다. 그 뜻입니다. 알짜힘과 물체 운동. 알짜힘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한 물체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하면 각 힘의 작용점이 달라도 알짜힘은 0입니다.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할 때 알짜힘이 0이더라도 두 힘이 같은 직선상에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회전하게 된다. 자, 여기를 봅시다. 이쪽으로 10N 작용했어요. 왼쪽으로 10N 작용했어. 알짜힘은 0인 거 맞습니다.
근데 얘는 작용점이 여기에요. 얘는 작용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요. 얘는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R점이 0이더라도 작용선, 동일 작용선상에 있지 않으면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할 때 R점이 0이더라도 두 힘이 같은 직선상에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회전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돌림 힘의 개념인데요.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우리가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 문이 있으면요. 여기가 회전축입니다. 회전축을 통해서 이렇게 문이 회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물체가 회전할 때 움직이지 않고 회전의 중심이 되는 직선을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한다. 회전축. 다음 회전팔이 여기 있어요. 문을 당길 때 이쪽을 당기면 쉽게 움직이지만 이쪽을 당기면 더 많은 힘을 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회전축을 중심으로 내가 힘을 작용해서 회전이 일어나면 이때 이 회전을 일어나게 하는 힘을 우리가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다음 돌림 힘의 발생, 회전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 수직, 돌림이 발생하면서 물체가 회전하게 됩니다. 여기가 회전축이고요. 자, 여기다 힘을 줘요. 수직으로. 그리고 거리 R이고요. 그러면 이걸 타우라고 읽어요. 돌림 힘 기호입니다. 자, 돌림 힘은 거리 곱하기 힘의 비례예요. 그래서 단위가 뉴턴 미터입니다. 뉴턴 미터. 여기가 뉴턴 단위고요. 거리니까 미터예요. 자, 회전팔의 방향,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향하는 방향. 자, 그러니까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분을 그은 게 회전팔의 방향이다.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향하는 방향. 요게 회전팔의 방향. 회전팔의 길이,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거리. 요게 바로 회전팔의 길이. 자, 요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타우라고 읽어야 돼요. 타우. 이렇게 씁니다. 타우. 다음 돌림의 크기, 회전축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수직으로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했을 때 돌림의 크기 타우는요, 회전팔이 길이 R과 F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타우 돌림은 거리 곱하기 힘이다. 다음 돌림의 크기, 회전팔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 아닐 때 돌림의 크기는요, 요렇게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 성분은 요거죠. 됐어요? 그러면 F sin 세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가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요. 다시 봅시다. 자, 요쪽이 이렇게 F가 가해졌죠. 그 다음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F'이에요. 그러면 F'은 어떻게 구하느냐? 봅시다. 요 수직이죠, 여기가. 여기 수직이니까요. 여기 F고요. 그러면 sin 세타는요. sin 세타는 F분의 F'이 돼야 돼요. F분의 F' 됐죠. 그럼 F' 구하고 싶으면요. F sin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빨리 할 때는요. 여기가 F고요. 여기 값을 구하고 싶다. 여기 세타다. 그러면 바로 F sin 세타 해주면 돼요. F sin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타우 돌림이면요. 거리 R 곱하기 F sin 세타 해주면 돼요. 수직이 아닐 경우에는요. 됐죠? 이때 조심할 게 좀 있는데요. 돌림인과 일의 단위입니다. 돌림의 단위는 뉴턴 미터고요. 일의 단위 줄도요. 뉴턴 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일은 W는 FS죠. 그래서 힘의 단위 뉴턴, 거리 단위 미터. 돌림임 타우는요. FR이죠. 그래서 힘의 단위 뉴턴, 거리 단위 미터. 이렇게 단위는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힘의 길이와 단위의 곱으로 똑같이 나타냅니다. 그러나 돌림임은요. 물체의 회전에 관한 물리량이에요. 일과는 다른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돌림의 단위를 줄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돌림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돌림의 크기와 회전팔의 관계, 회전팔의 길이 R이 길수록이에요. 길수록 돌림이 크다. 자, 타우는요.
RF라고 했어요. 당연히 얘가 길어지면 돌림이 세지고요. 힘을 많이 주면 돌림이 세집니다. 됐죠? 거리 R1보다 R2일 때, 그러니까 원래 길이 여기 잡는 것보다 더 멀리 잡는 게 길이가 길어지면서 돌림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R1에 대해 F가 수직으로 작용하면 돌림의 크기는 R1F고요. R2에 대해서 F가 수직으로 작용하면요, 돌림의 크기는 R2F입니다. 이때 R2가 R1보다 기니까요, R1F보다 R2F가 더 돌림이 커집니다. 따라서 돌림 힘은요, R2일 때, 즉 길이가 길어질 때 더 크다. 돌림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크다. 돌림의 크기와 힘의 방향, 힘 F와 회전팔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 세타가 직각에 가까울수록 돌림이 큽니다. 왜냐면요, 자, 사인 세타 그래프 봅시다. 자, 90도일 때 사인 그래프 최대죠. 자,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임 돌림인 계산할 때 F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90도일 때 최대입니다. 다시 봅시다. 세타가 0일 때, 즉, 자, 회전팔 방향으로 힘이 그냥 작용한 거예요. 이때는 R에 대해 F의 수직 성분에 힘이 없습니다. 돌림이 작용하지 않고요. 돌림 힘이 0이니까 이 경우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0에서 90도 사이일 때는요, R에 대해서 요 세타 각도로 힘을 준 거예요. 그러면 돌림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90도인 거. 그래서 요거 F 프라임은요, F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R에 대해 F의 수직 성분의 힘이 있다. 수직 성분의 힘이 있다. 그래서 돌림이 작용한다. 돌림의 크기는 RF 사인 세타이므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90도면요, 최대가 되겠죠. R에 대해 F가 수직으로 작용한다. 돌림판이 아니라 힘입니다. 돌림 힘이 최대로 작용하고요. 돌린 힘의 크기는요, 고치세요. RF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을 작용하는 건 90도다. 오케이? 다음, 돌린 힘의 방향, 회전축에 대하여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쪽 방을 플러스로 정하면요,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 있어요. 시계 방향,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방향.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고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는 방향, 시계의 반대 방향. 돌림 힘의 이용, 지뢰, 축바퀴 모두 돌림 힘을 이용한 겁니다. 지뢰는요, 돌림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도구예요. 자, 힘 F를 작용하면요, 이 F에 의한 돌림 힘이 작용하고요. 이 돌림 힘에 의해서 물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힘 F가 지뢰에 작용하는 돌림 힘과 물체의 무게가 지뢰에 작용하는 돌림 힘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돌림 평형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물체를 꽉 눌러서 이렇게 돌림 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렸다. 멈춰 있다. 이럴 때는 돌림 힘 평형 상태가 됩니다. 힘에 의한 돌림 힘과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이에요. 그러면요, 힘에 의한 돌림 힘은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물체에 의한 돌림 힘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면서 둘의 크기가 같을 때 돌평이 돼요. 돌림 힘 평형. 앞으로 돌림 힘의 평형을 돌평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귀찮아서. 그러면 자, 힘에 의한 돌림 힘은 거리 A 곱하기 F, RF죠. RF. 다음 물체에 의한 돌림 힘은요, B 곱하기 weight, BW입니다. 그래서 AF는 BW가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힘은 F에 대해 정리하면요, F는 A 넘어가죠? A분의 BW. 원래 무게의 A분의 B배. 그러니까 A가 많이 길어진다. 그러면 A가 길어지면 내가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보다 A가 크면요, 물체 무게보다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게 돼요. A가 엄청나게 길어지면요, 힘은 엄청나게 적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 내가 힘을 주는 쪽이 길면 길수록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용한 게 병따개, 장도리. 장도리는요, 자, 망치처럼 생겼는데 앞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못을 걸고 빼는 데 사용해요.
가위, 스패너, 대저울, 사람의 뼈와 근육 등은 다 이런 돌림 힘을 이용한 겁니다. 지뢰 원리예요. 다음 축바퀴는요. 지뢰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돌림 힘을 얻는 도구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회전하는데 무슨 이게 지뢰예요? 봅시다. 이렇게 바퀴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축바퀴는요. 작은 바퀴에 커다란 바퀴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요. 이쪽으로 감고요. 한쪽은 이쪽으로 감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보면요. 단면이 보입니다. 단면을 자세히 보면요. 이쪽에 물건이 매달려 있는 거고요. 내가 힘을 여기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전축은 여기고요. 힘을 준 쪽의 거리 A는 여기고요. 물체까지 거리, 회전축에서 물체까지 거리 B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멈춰 있다고 하면 AF와 BW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AF와 BW가 같아요. 자, 그러면 F는 A분의 BW 이렇게 되죠? 자, 아까 지뢰의 식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축바퀴도 일종의 지뢰예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여기 물체에 올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 힘을 내가 주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종의 지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가 회전축이고요. 여기가 B고요. 이쪽이 W, 이쪽이 A. 그래서 내가 힘을 이쪽에 주면요. 얘가 회전하면서 얘를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쪽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돌림 힘이 이쪽이 더 적게 들어가요. 이쪽 길이가 길기 때문에 내가 가해진 힘이 원래의 무게보다 더 적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받침점이 여기고요. B까지 거리가 짧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준 쪽은요. A고요.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얘가 길어질수록 힘이 적게 들어갑니다. 큰 바퀴의 돌림 힘과 작은 바퀴의 돌림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 돌평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AF는 BW 금방 했죠. AF는 BW 서로 같다. 그러면 F는 A분의 BW인데 A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큰 바퀴가 점점점 커진다. 그러면요. 점점점 적은 힘으로 똑같은 무게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보다 A가 크면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대, 드라이브, 자전거의 기어, 문 손잡이 등은 다 이런 축바퀴를 이용한 겁니다. 인체에 있는 지뢰, 사람의 몸을 이루는 뼈와 근육도 지뢰입니다. 물체를 들어올릴 때 팔뼈가 이어진 관절 부분이 회전축이 되고요. 이 관절 부분이 회전축이 되고요. 근육이 뼈에 연결된 부분이 힘점이 되고요. 자, 뼈에 연결된 부분이 힘점이 되고요. 자, 물체의 무게중심이 작용점이 됩니다. 물체의 무게중심이 작용점이 된다. 근육은 물체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림을 작용하고요. 중력은 물체의 시계 방향으로 돌림이 작용합니다.